자, 사인의 공법행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신청에 대해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에 대해서 했고 신고에 대해서 이제 좀 하는 중인데, 자 신고 이제 네 번째로 국회행정법 361페이지예요. 신고의 요건과 절차, 행정절차법에 나오죠. 신고의 요건과 절차. 자, 신고의 요건과 절차는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오는데,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오는 신고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바로 뭐 수산 제조업 신고라든가 건축 신고 중에 뭐 40m 30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신고 또는 2m 미만의 담장 설치 신고, 이런 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오는 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0조의 내용을 보면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예를 들면 이제 건축 신고 중에 公원 지역에 30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이런 거는 그다음에 또 뭐예요? 2m 미만의 담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그냥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냐? 행정절차법 40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국민이죠. 신청인인 시민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건축 신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신청을 하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어떤 신고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때는 이 신고서가 어디에 행정기관의 행정기관의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인편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주의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도달주의다.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법령에서 요구된 형식적인 요건,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 그랬어요. 형식적 요건이라는 건 법에 나온 신청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다가 신청서를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면 다 신고가 된 거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달라요. 실질적인 심사,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내용에 대한 심사도 한다. 한목적성 심사도 한다고 말해요. 자, 신고인이 신고의 기재사항과 그 진실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신고의 진실함을 입증할 필요 없다. 진실함을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 불필요. 신청 요건과 신청서 구비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서 행정 신고를 받으면 부적법한 신고, 위법한 신고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무원이 신고 요건, 구비 서류나 아니면 신청서 기재 내용이 불비하다 그러면 보완 제출을 해야 되고, 근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재요. 5일 이내, 1일 이내, 3일 이내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게 법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무원을 보내서 여러분이 행정청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은 국가의 의사 결정을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야. 그래 행정청.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뭐 국세청장, 뭐 세무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청이 되지만은 위임 전결 업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권한이 위임이 부여될 경우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게 되는 거죠. 신청서 소환까지 시장 군수 가능한 여러분 공무원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행정청은 신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된다. 아니 구비 서류가 안 돼 있어. 지금 건축 30제곱미터 증축 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 도면이나 이런 증축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비 서류가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돌려보내서 보완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40조의 그 가로 표에 보시면 신고서 기재 사항이 흠이 없을 것, 그다음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밖에 법령에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신고필증. 그다음에 신고필증의 교부. 신고필증의 교부. 자, 행정절차법에는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줘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신고필증을 교부해 줘야 된다. 그런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신고필증의 성격이 뭐냐? 이 성격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필증의 성격은 사실행위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확인하는 행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사실을 확인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신고필증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원, 그 다음에 치과의원, 그 다음에 애 낳는 거 도와주는 조산소 이런 거는 지금 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조산소. 따라서 신고필증을 꼭 고부해 주는데 그 신고필증을 물론 이 신고했다고 치과의원이고 의원이고 하면 딱 하니 걸려 있어요. 신고필증. 근데 그 신고필증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행위다. 이걸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걸 안 준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신고필증을 안 붙이고서 장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영업을 했다 그래서 뭐 처벌을 받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신고필증에 의하면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실버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뭐라고? 개설 신고의 효력은 있다. 효력은 있다.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 개설 신고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의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구청에 의원 개설 신고를 하면 그때 형식상 요건을 다 갖췄다면 받은 즉시 신고의 효력이 있어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필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어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신고 필증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 필증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죠. 이거는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예를 들면 납골당 설치 신고, 납골당 설치 신고, 납골당이라는 게 뭐예요? 유골을 갖다 보관 안치하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위생도 이렇게 잘 이제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 신고필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때는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수시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필증은 어떤 의미라고? 안 배웠죠, 여러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에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 표시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 표시 이외의 의사 표시가 효과의사예요. 의사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중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게 다 처분이요.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증에 속한다. 그래서 처분이다. 그래서 신고필증에 대해서 처분의 공증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할 건 뭐냐면, 자, 거기 내가 적어놨죠. 그렇다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행위의 신고필증의 교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다. 한번 요거 밑에 읽어볼게요. 납골당 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할 것이므로 납골당 설치 신고가 구장사법, 장사는 장사 지낸다. 사람 죽은 사람 일 처리하는 거죠.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 및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그렇지? 왜? 납골당 설치 신고를 했다고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적인 수리를 해줘야 돼. 수리를. 수리 처분이 있어야 돼. 처분한다. 이게 처분. 여러 번 얘기해요. 처분, 행정행위. 처분, 행정행위가 뭐냐? 뭐냐? 공권력 행사다. 공권력 행사. 이게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의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수리란 신고를 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행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이고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도 신고필증의 고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신고의 효과. 아까 이제 한 내용들을 좀 반복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 보면, 자, 아이고, 금방 지우면 안 쓰지. 효율적으로, 칠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네. 아예 지우고 하자고. 신고에서는 그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논점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뭐예요? 적법한 신고의 효과. 신고를 적법하게 했는데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 항상 나눠야 돼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뭐라 그랬어요? 2m 미만의 담장 설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춰 행정청의 접수기관에 신고서가 뭐야?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고의 효과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신고했다. 건축 신고 이제 2m 미만의 담장 설치 증축 공사를 해놨는데 신고 사항이야.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서가 도달한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이제 나는 합법적으로 담장 설치가 합법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타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
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로 할 수 없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를 들면 여기 뭐야 당구장. 지금은 이제 어떻게 법이 되어 있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 당시 이 학교 주변 이제 뭐 90년도 판례잖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모텔, 당구장 뭐 이런 걸 설치 못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대 정화 구역이 있어요. 학교 근처에 절대 정화 구역 이거 50m 미만에는 아주 못하게 돼 있고 상대 정화 구역은 200m 미만에 200m 미만은 이게 위원회에 뭐 어디에요? 저기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학교 환경 정화 구역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설치 여부를 통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거쳐야 돼. 심의위원회. 그 상대 정화구역에 당구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냥 신고를 당구장 영업허가 당구장 개설 신고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행정청이 있어. 구청에 갑이라는 사람이 당구장을 설치하려고 해봤더니 500m, 200m 내에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 법에 의해서 학교 환경 정화구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이거 신고가 안 된다.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무효는 아니고 위법하다 그 말이지. 자, 두 번째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청에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그랬죠.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행정청이 받아들여준다. 받아들여주는 걸 우리가 수리라는 말을 써요. 수리 받을 숫자, 받을 숫자네. 받을 숫자, 수리. 한국말이 어려워요. 수리가 아니라 받아주는 거, 받아들임. 수리라는 건 받아들임. 주민등록을 행정청이 받아들임. 이게 신고예요. 이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어야 그것이 끝나야 뭐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인정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주민등록 사람이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공무원이 돼서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걸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나오잖아요. 뭐 상속권도 있고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수리라는 이런 공권력 행사, 처분,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6인가?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신고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자, 이 무효인 경우와 이제 나눠져요. 부적법한 신고, 부적법하다는 건 신고를 하긴 하는데 주민등록 신고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부적법한 사유에는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무효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자, 예를 들면 무효인 행정행위가 거기 보면 채석 허가 수허가자 명의 변경 수리 처분이 있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무효인 행정행위 이래. 보면 잘 보세요. 채석장이 뭐예요? 채석장이 돌 캐는 게 채석장이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어. 을이라는 사람은 채석장인데 이게 조폭 두목이야. 두목이야.
을한테 가갖고 야 채석장 나한테 남겨. 안 남기면 너희 아들 딸 이제 삼족을 멸한다. 뭐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채석장을 을한테 이제 남겼는데 을한테 남기니까 뭐예요? 을한테 남기고 그러면 이 채석장 명의를 조폭 두목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조폭 두목한 이제 행정청 이제 구청에 있어. 구청에 이 채석장 갑명의 채석장을 조폭 두목인 을명의 채석장으로 이제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갑과 을의 거래 행위가 매매행위가 양수라는 말 써요. 양수. 갑은 채석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 을한테 양도한 거야. 양도. 그래서 그걸 신고해야 돼. 양수하면. 그런데 갑과 을 간의 거래 계약이 뭐예요? 협박과 강박과 강압에 의한 양도야. 따라서 이거는 사법상 거래는 무효야. 그러면 이 무효인 행위를 구청에 조폭 두목인 을의 명의로 채석장을 명의가 변경된 거 명의 변경 양도 양수 신고 수리 이게 이제 명의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무효예요. 근데 신고가 어떻게 되겠어? 신고도 무효라는 거예요. 자, 사인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이런 경우 무효인 경우에 이거 거래가 무효예요. 을의 신고 행위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모두 적용된다. 그다음에 사인의 신고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부적법한 신고, 무효 이해의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무효 행정행위 하자에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이렇게 나눠져요. 자, 행정행위를 안 배워서 좀 어렵죠. 지금 시작하는 데서 행정청이 수리하였어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고가 도달되었어도 그 신고가 부적법하여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 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취소 사유 하자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A는 구청에 뭐를 당구장을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당구장 설치 체육시설을 신고 사항이라 그랬지. 신고를 했어. 근데 당구장 설치 당구장이 보니까 학교 무슨 공공 중학교에 200m 이내에 설치돼요. 당구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교육청에 가고 교육청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가 있어.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당구장은 학교 근처에 설치할 경우에 중학교 애들 당구 치는 거 아니잖아. 초등학교 애들 당구 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도 당구 치나? 못하게 돼 있는데 미성년자는. 예전에 법에는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당구장 설치 신고를 하는데 요 학교형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안 거치고 신고를 했다. 심의 확인서를 갖고 와야 돼. 안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부적법해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져오죠. 그 다음에 요건 미비한 부적법한 신고로 하여 영업을 운영을 한다면 무신고 영업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런데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걸쳐서 신고가 안 됐는데 그럼 신고가 안 됐어. 신고가 안 됐는데 당구장 벌써 다 개설됐네. 건축업자에게 돈 주니까 당구장 딱 개설됐네. 영업하자. 신고서 신고 대단. 그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무신고 불법 영업이 된다. 불법 영업이 된다. 처벌받는다 그 말이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어떠냐? 수리를 요하는 이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였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취소 사유가 하자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취소 사유 하자가 있었더라도 행정처분이 요건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 신고예요. 주민등록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요. 주민등록 신고, 등록 신고. 또 뭐 어떤 신고했어요? 개발 예정지 건축 신고, 개발 예정지 도로로 개발될 예정지에 건축을 한다.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예.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 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요하는 건축 신고. 그러니까 택지에서 저거로 바꾸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비록 무효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정이 안 되지만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리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신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는 뭐냐면 주민등록 신고를 했어. 수리를 요하는 주민등록 신고를 해서 애가 태어났어. 지금 옛날 얘기야. 옛날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래서 나의 동생이 태어났어.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생일이 2월 예를 들면 1980년 2월 22일이라고 그래. 2월 22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옛날엔 차일피일을 해야 되니까 1981년 2월 22일에 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면 어떠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1980년 2월 22일이 저희 생일이고 이때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먹으니까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 81년 2월 20일이라고 그냥 신고를 했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주민등록 신고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1981년 2월 22일 한 살 늦게 주민등록이 신고가 돼서 발급된단 말이에요. 발급됐어. 주민등록 신고하려면 뭐 이렇게 두 명 뭐 이렇게 거기 그 확인자도 있잖아요. 또 병원에서 나왔을 경우 병원 확인서도 저기 그 출생 확인서도 이렇게 첨부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리를 요하는 사유에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야. 이건 취소 사유. 신고가 이거 어떻게 됐어? 적법하게 신고가 돼버린 거야. 틀린 생일이.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게 발생하냐? 어떻든 신고를 틀리게 했지만은 1982년 2월 20일 수리 처분, 이걸 수리 처분. 수리를 해갖고 주민등록 발급이 81년 2월 21일 한 달 늦게 냈어. 이 수리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한다. 공정력이 발생한다. 공정력이라는 건 뭐냐? 행정행위는 처분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는 취소 사유가 있어요. 하자가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자가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 무효인 하자는 아니야. 이거 취소 사유 공정력이라는 건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까지는. 자, 81년 2월 22일로 한 달 늦게 주민등록 신고가 됐는데 나중에 이거 재판을 해가지고 그 민사법원에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든지 해가지고 또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예, 저기 구청에서 81년이 아니고 80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청에서 바로 잡든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 81년 2월 20일로 주민등록 신고된 걸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추정돼. 채. 따라서 비록 81년 2월 20일 한 살 늦게 주민등록이 발급됐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은 유효하다. 늦게 됐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란인 간의 취소되기까지 신고는 신고 영업은 영업하다 그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 예를 들면 취득세를 신고했어. 취득세 신고는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취득한 내용들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신고했더니 신고 수리가 됐어. 세무서에서. 그러면 어떻든 그 신고된 것에 대해서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처분청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의 신고에 의한 행정청의 수리 거부 가능성. 수리가 거부가 가능하냐. 수리가 거부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다 생각을 해보자고. 건축 신고. 수리, 뭐라 그럴까. 수리를 요하지, 뭐랄까요. 행정청의 수리 거부 가능성. 자, 첫 번째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신고서를 갖추고 구비서를 갖췄다면 행정기관의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해. 따라서 거부행위는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의 행정청에 신고 그 자체가 행정청에 신고하는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적법한 요건을 가지고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나 사랑해서 B라는 사람과 나와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 의리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 의리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 그 내용들을 해서 신고를 했어. 혼인신고야, 혼인신고.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혼인신고는. 거부 가능성이 있냐? 안 돼. 너희 둘은 저희 천생 공무원인 여러분이 판단해서 너희들은 천생연분이 아니야. 거부.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였더라도 혼인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하면 그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이 안 돼. 얘는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공무원인 내가 좋아하는데 너 어떻게 신고를 하니?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혼인신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만약에 수리를 요하지 않은 혼인신고에 대해서 담당자가 나의 사랑하는 옛날 애인이야 안 돼. 너희들 수리를 갖다 거부하는 행위는 근데 공무원이 안 돼. 너희들 수리신고 내가 옛날 짝사랑했던데 네가 어떻게 결혼하냐?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거부 행위는 뭐라고? 법적 성격이 사실상 행위다. 사실상 행위는 어떤 거냐? 사실상 행위다.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므로 어떻게 되냐? 처분이 아니로 행정소송에 거부에 따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산제조업도 마찬가지. 거기 보면은 자,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거기 나오죠. 수산제조업은 뭐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산 생태를 들여다가 말려가지고 황태로 만든 덕장이 많잖아요. 저기 가운데
을진 삼척 중에 그런 경우는 수산제접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해야 될 것이고 수리해야 되고 만약에 그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했을지라도 안 돼. 오징어 저기 명태 황태 덕장 너는 안 돼. 우리 동네 민원을 끼친 너는 안 돼. 이렇게 할지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청에 삼척시청에 신고서가 도달할 때 그때 이제 이미 신고가 발생한 거죠. 자, 과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어떨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아까 이야기하는 개발 예정지, 토지형 용도 변경을 수반으로 하는 이건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으로 하는 건축 신고. 이런 건 다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개발 예정지 도로 개발 예정지 건축 신고 이런 걸 서가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그랬죠. 주민등록 신고도. 이럴 경우 만약에 이건 주민등록 신고나 도로 개발 예정지나 이건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리 거부 처분을 서류가 안 됐어. 주민등록 신고도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산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사의 출생 확인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들어 있어. 수리 거부한단 말이야. 거부. 출생 확인서가 있어야 주민등록 신고 처분할 거 아니야. 증명하는 만약에 집에서 낳았다면 집에서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의 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럴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갖다가 신고를 했더니 수리를 거부했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는 것에서 이걸 거부했어. 이걸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냐? 거부할 경우 이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갖다가 했더니 거부했어.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근데 다 요건을 갖춰서 했는데 거부했어. 이럴 경우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등록 신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논쟁이 않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이주민 이런 경우는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또한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 의사 표시를 한 후에 적법성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재량행위가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적법하게 신고를 했어. 주민등록 신고가 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 신고서에 뭔가 틀려 발견해 보니까 다시 이 수리 신고한 것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에서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얘기. 건축 신고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건축 신고는 다 이게 신고 사항이다. 신고 사항이 많다. 이렇게 가지고 신고하고 말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커져요. 예를 들면 도로 예정지요. 도로로 될 도시계획선에 도로 개발 예정지로 지적되는데 거기다 건축 신고를 했다. 이거 어때? 말이 돼? 도로 내려면 그 사람한테 집 전화 왔다면 딱 집을 도로 예정지에 잘못해서 설치 허가를 내줬다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대는데 여기 건물 음식점을 건설하도록 내줬어. 근데 나중에 도로를 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 허락을 하고 보상해줘야 되잖아. 이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수리 거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건축 신고라도.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위반 거래 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 신고 위반. 거기 보면 잘 보세요. 토지 거래 규제 규영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규영 내 토지 거래 규제 규영 내 이게 보면
토지를 사고 팔려면은 땅을 사고 팔려면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토지 거래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은 우리가 사고 파는데 지장이 받죠. 그래서 허가 규제 구역이 있어. 허가 규제 구역은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사업상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자, 도시가 개발되다 보면 자연 공원이 필요하니까 토지 거래 규제 지역을 만들어 놔요.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난다거나 이제 아파트를 질 경우 이거 일단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진다고 발표하면 전부 다 가서 땅 사러 쫓아갈 거 아니야. 그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 규제를 해주는 규제 지역이 있는데 이때 허가 지역이 있어. 허가 지역은 허가를 막고 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신고 지역이야. 신고하고 하라는 거야. 신고 지역. 이런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이 내용은 그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갑과 갑과 을이 토지거래 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땅을 팔고 사고 해야 되겠지. 택지를 사고로 팔고 해야 되는데 이거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신고 사항은 때 신고 지역이라고 있는 곳에서 갑과 을이 땅을 사고 파는 걸 신고를 안 하고 땅을 사고 팔았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이 사업상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신고 지역에서는 땅을 관할청인 A에 관할청에서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땅을 주고 팔았다. 그렇지라도 이 사업상 거래는 땅을 주고 파는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사업상 효력이 없어지는 건 사업상 효력이 부인되는 건 아니다. 부인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토지거래 구역 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 있고 신고하고 끝나는 지역을 구분해 놨을 경우 신고 대상 지역에 갑과 을이 땅을 사고 팔았을 경우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유효하다. 그렇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무허가 건축물에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신고 가능 여부. 자, 일반 음식점을 신고사항이라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신고라는 말이 허가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이렇게 허가라는 의미는 강학상 용어예요. 강학상 용어이기 때문에 허가의 뜻이 신고, 등록, 이런 게 여러 가지 용어가 같이 쓰여요. 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의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 과연 이게 수리가 가능하냐? 수리 가능 여부, 이게 가능 여부, 가능 여부. 건축물 허가 대부분의 판례는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라면 이때에서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신고를 해도 이걸 무허가 영업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적법한 신고 불가능.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무허가에다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건물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양도로 인한 쥐승계, 이거 허가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허가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허가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왔고 행정행위 허가편에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복 학습을 하는 거에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지금 행정법 이제 그 사인의 공법 빼기 초기에 이걸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영업 양도로 인한 양도로 인한 지위 이 승계 신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음식점 장사도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식점을 갖다가 팔아 을에게 파는 걸 우리가 양도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양도인이지 여기는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그걸 갖다 양수라 그래. 이거 양수.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음식점을 양도한다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랬어? 사실은 돈박 파니까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를 해요. 근데 음식점은 뭐예요? 관할청인 A 관할청인 구청에 이 음식점을 허가를 받아서 했어, 갑은. 그러니까 허가를 했던 걸 갖다 을에게 이제 그 음식점을 갖다 남겨 먹으면 이걸 갖다 명의가 변경되고 이 허가받은 사항이 그대로 넘어가요. 명의가 변경돼. 사실은 지승계 신고는 명의 변경 신고예요. 명의 변경 신고. 이름을 허가 사항을 이제 갑에서 을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 갑에서 을로 양수라고 명의 변경한 걸 이걸 갖다가 여기서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 수리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를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업 양도에 따른 지승계 수리를 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이게 허가관청의 신고, 갑에서 을로 명의 변경한다는 걸 갖다가 구청에 따면 구청이 수리를 할 거 아니야. 이 수리하는 행위가 이게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법률 일종의 설권행위라는 의미죠, 그죠?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설정해주는 뭐라고?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명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자, 그런데 그 지승계 거기 보면 수리 절차가 좀 나오죠. 그래서 갑이 일반 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이 지승계 승계 처리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 거기 보면 갑은 음식점 수익적 행정이 갑이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예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이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을에게는 새로운 음식점 영업을 허가를 만들어 주니까 이거는 수익적 행정행위고, 갑은 이제 음식점을 못하게 이제 되는 거니까 이건 침익적 행정이다. 따라서 이거 갖다 침익적 행정행위와 갑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 을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으면 복효적 행정행위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걸 갖다 뭐라고?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리기가 쉬운 게 이 행정절차법은 뭐로냐? 행정절차법은 어떤 데 적용되냐? 처분의 경우는 공권력의 행사예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무원에서 그냥 하지 말고
사전 통지, 침입적 행정행위 할 때 특히 거기 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절차법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내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권익을 제하거나 주던 뭐 코로나 보상금을 계속적으로 주던 걸 안 주거나 이럴 때는 사전 통지, 그건 처분이요. 공권력이 할 때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제출, 그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의견 제출. 그다음에 이유 제시. 왜 코로나 그 영업 손실로 인해서 코로나 보상금을 주다가 지금은 안 주게 되는데 이유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양도 양수로는 지승계를 신고할 경우 갑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걸 을명으로 바꿀 경우 이건 이제 자기들은 매수하는데 법률 용어는 양도 양수로 인해서 지위가 변경되죠. 을명의로 바뀌니까 이걸 갖다 신고할 경우 신고를 수리 처분할 때 구청에 있는 공무원인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갑은 침입적 행정이지 음식점 하던 걸 안 하는 거고 을에겐 음식점을 새로 하게 되는 거니까 갑에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습니까?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 가죠? 이거 시험에 잘 나는 내용이야. 이해 가죠, 그죠? 자, 두 번째. 영업 양수인의 지위 승계 신고 전에 영업행정청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것도 문제가 돼. 이것도 설명을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 허가 지위 승계 전에 뭐란다고? 행정청이 영업 허가 취소한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때면 지금 되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어. 채석장을 허가를 받고 해야겠지. 채석장 돌 캐는 거.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부산시청에서 비산시장한테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채석장을 갖다가 을한테 이건 양도인이고 이건 양수인이죠. 양수는 아까 매도라고 그랬잖아요. 매도 그냥 팔겠어. 돈 받고 팔겠지. 매수.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시청이 원래 허가는 갑의 명의로 채석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을한테 이걸 갖다 양도했어. 매도했어. 그래서 을한테 이제 매도를 하고 돈 주고 30억을 받고 팔았는데, 그러면 양도 양수 지위 승계라는 건 명의 변경. 채석장 갑에서 을 명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명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을은 사실상 채석장을 운영해. 이 사람 운영하고 있어. 응?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어. 받아가고 신고서 한 1년 3개월 내고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부산시장이 이게 명예는 아직 안 넘어가서 갑한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A라는 부산시청에서 채석장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취소 처분했어. 명예 넘어가기 전에 취소 처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을은 돈을 갖다 갑에게 30억씩이나 주고 팔아가지고 지금 명의 변경 신청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채석장 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겠어? 을은 난리난 거야. 30억 다 날린 거 아니야. 그런 을은 A가 부산시청시장이 갑에게 채석장 허가 처분 취소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C는 법원은 코트는 법원이라고 하지. 법원은 COURT가 법원 아니야. 법원에 요 채석장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명의가 간명의로 돼 있어, 그지? 채석장 허가 처분 취소장 아직 명의 변경 신고가 확 수리가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명의는 갑으로 돼 있지만 이 경우 을은 비록 명의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채석장 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왜? 갑에 대한 채석장 허가 취소 처분이 을이 직접 30억 돈 주고 사는데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거 이해 가죠, 그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무효인 영업 양수도 계획을 체결하여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 자, 요것도 아까 한 내용 또 같은 내용이에요. 요것도 근데 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머리에 오랫동안 남아서 시험에 틀리지가 않은데 이걸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이 건축 현장에 골재 사업이 있어요. 골재 사업이라는 건 뭐 자갈 모래 이런 거예요. 모래. 이거는 이 골재 사업은 말이요. 이게 건축업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 신도시 짓는다고 하면 골재 자갈 엄청 필요한 거 아니야. 시멘트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이 골재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관련되냐면 조폭이 관련돼. 조폭이 관련된단 말이에요. 응? 자, 조폭이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골재 사업을 허가받아서 하고 있었어. 갑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신도시 공사가 크게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조폭이라는 조폭 주목 밑에 애들이 하겠지. 조폭 밑에 애들이 을이 시켜가지고 너 죽을래? 네 아들 3족 다 납치해서 다 죽인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골재 사업을 갖다가 이 조폭 요새는 조폭도 기업형 조폭이 기업형 조폭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을에게 강압에 의해서 강압과 협박에 의해서 이 골재 사업 허가를 갖다가 여기다 남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압에 의해서 가서 여러분 범죄 도시 이런 거 보잖아. 양수를 갖다 강제로 체결하고서 을한테 남겼어. 그리고 원래 행정청에서는 갑에게 허가를 받았는데 양도 양수를 하고 이게 을한테 을명의로 뭐라는 거예요? 양도 양수 신고를 낸 거예요. 신고를 낸 거예요. 이 경우 사실상 갑과 을의 거래, 이 거래는 사법상 거래지. 사법상 거래. 매도면은 사법상 거래. 사법상 거래를 갖다가 강압에 의한 것이니까 사법상 거래가 무효계약이라는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은 민사쟁성으로 을과의 거래가 무효계약이라는 걸 이런 걸 갖다 따질 필요도 없이 갑은 뭐예요? 갑은 법원에 직접 어떤 것에 대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
여기 신고를 해서 신고가 양도 양수 지위 승계에 신고가 됐어. 이게 수리가 됐을 경우 갑과 을이 계약이 사업상 거래가 협박에 의한 무효라는 것을 민사법원에 따져가지고 뭐 보상 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갑은 직접 이 양수 지승계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서 직접 뭐에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소송. 이 얘기 가져오죠. 그 얘기요. 을이 거기 보면 갑과 을이 골재채취 사업 허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협박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 불구하고 을이 행정청에 신고하여 우리 신고해서 수리가 됐어. 그러니까 조폭한테로 넘어갔다라면 이 사업상 계약이 무효계약이라는 걸 민사법원의 판단 없이 직접 이 신고 수리한 것에 대해서 행정청, 구청에 대해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증이 지승계 신고에서 영업자의 위법의 양수인의 승계. 자, 이것도 내 해설만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뭐 어떻게? 자, 보세요. 물론 이게 이제 저기 행정행위 허가편에서 다 하는 내용이지만 내 얘기만 들으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다시는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갑이 뭐라고 하냐? 갑이 이발소를 하고 있어요. 미용 이발소 이용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예전에 같은 게 이발소에 태페이발이라는 건 이발소에 뭐 침대를 해놓고 여기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성매매 남성들 오면 안마해준다라고 성매매하고 머리 깎는 데는 뭐 돈 많은 받지만 이 성매매 하면 뭐 20만 원씩 받으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행정청에서 성매매 단속을 나왔어. 성매매 단속을 나왔는데 보니까 저기 이발소 이용원에 밀실을 설치해놓고 안마 설치해놓고 막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콘돔이 발견됐다. 콘돔. 이거 성매매를 했구나. 됐어. 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갔어.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갑이 이발소를 운영하는데 성매매를 했어. 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콘돔이 나와가지고 걸렸는데 영업허가 취소 나올 것 같다. 영업허가 취소돼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에라 뭐가 돼. 발이 얼른 가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꼬여갖고 을한테 이발소를 갖다가 양도했어. 양도를 매매. 얼른 내 금매 이발소 1억짜리인데 5천만 원의 금매 반값의 금매 매매 양도 그다음에 양수. 을은 가만히 보니까 이용원이 시설도 잘 됐는데 싸게 나왔어. 5천만 원이면 그냥 주는 거야. 얼른 샀어. 자,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자, 을이 그래서 이 관할청에 갑의 명의의 이용원을 갖다가 이용원 이용원을 허가받았겠지. 허가받은 걸 양도 양수 지위승계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명의변경이지. 명의변경을 갖다 신고를 했어. 명의변경을 신고해가지고 신고해서 수리가 됐어. 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이발소의 명의가 갑에서 을로 넘어왔어. 근데 갑이 이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동일한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태페 이발 성매매로 해서 영업허가 취소 사유가 생겨서 콘돔을 발견돼가지고 이때 이 구청은 갑이 아니라 을에게 영업허가 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이 아니라 을에게 넘어간.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이 사람이 뒤집어 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다. 그 영업이 양수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주유소,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했어. 주유소인데 가짜 휘발유, 물 타는 거, 뭐 휘발유에 물 타가지고 팔았어. 그래서 이거 영업 걸렸어.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주유소 영업 정지라고 했다. 얼른 팔았어 을한테. 10억짜리 그 10억짜리가 한 5억에 나오니까 얼른 주웠어 을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명의는 지금 갑에서 을로 넘어갔죠. 그래서 갑이 가짜 주유소를 운영한 가짜 휘발유를 만든 죄를 갖다가 그 을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을한테 을한테 영업허가 주유소 영업허가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 말이에요. 이거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줄만 하고 끝날게요. 자, 영업허가 양도, 양소, 신고, 수리 전에 제재 처분은 양도인에게 구속된다.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얘기. 자, A라는 사람이 아니 A는 관할층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단란주점을 하고 있어. 단란주점을 하다가 단란주점에서 또 성매매 하다가 적발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성매매하다 적발됐어. 그러니까 을에게 얼른 팔아먹었어. 이건 영업정지가 나올 거 아니까 을에게 팔아먹었어. 그런데 아직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이야. 신고했는데 아직 명의 변경되기 이전에는 명의자 명의. 이게 신고 수리가 됐으면 을이 단란주점에서 성매매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만 신고 수리 전이란 말이에요. 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이라면 갑에게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뭐 이런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죠? 이해만 하면 이거 쉬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쉬워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여기서 마칠게요.